지금 또 올겨울 영하 18도의 역대급 한파가 올 거다 예측을 또 하셨다고 그래요. 예. 아니 근데 이게 이제 얼마 전에 기상청에서는 올겨울이 평년보다 따뜻할 거다 예. 이런 예상을 좀 했는데 예. 이게 좀 교수님과는 좀 의견이 조금 좀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정보를 잘 읽어야 되는데요. 예, 네. 제가 사실 문호도 아니고 점쟁이도 아니고 사실 저는 데이터를 딱 놓지 않으면 이 전망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올 겨울이 많이 추울 것이라는 그런 패턴들이 이미 많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제가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근데 이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온도가 높았다가 떨어졌다 이렇게 하면 두 개를 뒤에서 나누면 평균이 되는 것이고 그보다 조금 더 따뜻하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그러면 한파가 안 온다는 얘기냐? 그건 아니고요. 올 겨울 온도는 변동폭이 많이 클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듯이 온도가 쭉 올라갔다가 또 푹 떨어졌다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온도가 계속해서 추우면 적응이 되죠. 옷도 입게 되고 우리 몸이 적응이 되는데 우리가 온도계를 보고 이건 평균이니까 춥다 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추우면 춥다고 얘기하는 거고 더우면 덥다고 얘기해야 되니까 그렇게 보면 그렇게 따뜻한 더위다 따뜻함이 계속 이어지는 이런 겨울은 아닐 것이다. 예. 교수님도 사실 말에 책임을 지셔야 되니까 예. 이야기가 굉장히 좀 어쩔 수 없어요. 예. 어쩔 수 없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교수님 네. 아까 얘기했죠. 교수님 무슨 뭐 쪽집게 도사님도 아니고 아니에요. 그건 알 수가 없어. 근데 전 세계 진짜 많은 분들이 노력하시지만 그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거 사실은 그럼요. 그러니까 인간의 영역을 벗어난 제가 거잖아요. 얘기하는 건 보면요. 올 겨울이 추울 것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기상청의 계절 전망에도 나왔고요. 물론 저는 9월 달에 얘기했고 기상청에는 10월 달에 얘기하고 한 달에 격차는 나지만 어쨌든 그거는 이제 누구나 다 전망을 했던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얘기를 하려면은 좀 부담은 많이 됩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5천만 국민들이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현상이 있죠. 그래서 저도 이 꼭다물에 가만히 있으면 비난을 받지 않는데 그 얘기를 했다가 맞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렇죠. 또 이런 얘기를 하면 대비를 하시니까. 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그게 큰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게 어긋나면 부담이 클 수가 있지요. 근데 제가 잘 맞췄다 해가지고 뭐 누가 저에게 큰 칭찬하는 것도 아니고 교수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사실상 욕만 먹어 교수님. 못 맞추면 욕만 먹지 또 맞췄다고 칭찬도 안 해. 그 유일한 혜택이라는 게 유퀴즈에 나오는 점에서 그러니까 교수님 입장에서의 또 이 난감함과 곤란함이 그렇잖아요. 맞췄다고 뭐 누가 뭐 엄청나게 칭찬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못 맞추면 저 뭘 안다고 우리 사모님께서 이렇게 나와 계신데 살짝 아까 제가 봤더니 좀 빙긋 웃으시더라고요. 왜 좀 웃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쪽집게 교수 이런 얘기를 기사로 보면은 간이 철렁하거든요. 그리고 날이 계속 따뜻해져서 이 일을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계속 주목을 받으면 칭찬보다는 비난을 받는 일이 많거든요. 뭐 김혜동 교수, 김냉동 교수 되겠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속담에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왜 자꾸 혼자 튀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라. 그냥 묻어서 대충. 근데 순간순간 어떤 그 하루에 어떤 기상의 변화는 우리 사모님이 더 잘 맞추신다고 그러는데요. 그런 예측은 더 좀 촉이 좀 있으신 것 같으세요? 근데 남편이 좀 이렇게 그 데이터에 기반해서만 얘기를 하고 그게 아닐 때는 뭔가 좀 이렇게 불안해 하더라고요. 네. 근데 누가 봐도 하늘이 컴컴하고 눅눅하고 그래서 비가 오는데 남편은 이런 기상도는 아직 안 떴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말 안 듣고 그냥 우산 들고 나가거든요. 그러면 한 1분 걸으면 비가 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비가 올 것 같은데 그런 데이터는 오늘 없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과외를 많이 했었는데 소위 말하는 쪽집게 과외였던 것 같습니다. 한 25개 정도 이렇게 찍어주면 그중에 한 23개 정도는 거의 뭐 그대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라는 책을 읽었는데 아내에게 얘기를 하기를 한강 작가는
분명히 노벨 문학상을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건 저도 맞췄거든요. 제가 국문과 출신이라서 그래서 아마 저한테 좀 힌트를 얻어서 맞췄다고 얘기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측을 한번 해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12월 셋째, 넷째 주 정도가 되면 영하 5도 이하로 떨어지는 겨울다운 겨울이 오겠습니다만 그때 좀 찬 공기가 내려오고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해보고 싶습니다. 아니 어쨌든 세계 각계 전문가들이 이제 올해 인류 최대 위험 요소로 기후 변화 이런 얘기를 좀 했다고 하는데 10년간 기후 변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2,700조. 2,700조. 와. 그러니까 이게 비단 스페인에서의 일뿐만이 아니라 이제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런 기상 변화와 기후 변화가 뭔가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극단의 어떤 상황. 갑자기 덥거나 갑자기 춥거나 비가 갑자기 폭우가 내리거나 우리나라도 요즘 사실 이제 그 장마철에 갑자기 막 폭우가 내리잖아요. 가장 큰 저에게 우리나라 기후위기 오는 것 중에 무엇이 가장 겁이 납니까? 그리고 무엇이 가장 먼저 닥칠까? 이런 얘기를 한다면 아까 태풍 얘기도 하셨는데 그 슈퍼 태풍 이야기를 하거든요. 슈퍼 태풍이라고 하는 것은 비가 하루에 1,300mm 이상. 1,300mm. 예.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이제 강남에 폭우로 물이 들어오게 된 게 이게 340mm거든요. 거의 그거야 4배네요. 4배 정도의 비가 오는 게 슈퍼 태풍입니다. 이걸 기후학자들에게 우리나라에도 슈퍼 태풍이 올까요? 그러면 2030년 전에는 오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2019년에 일본의 그 북해도부터 해서 오키나와까지 태풍 구름으로 다 덮은 하기비스라는 태풍이 있었는데 한반도라고 예보를 이미 냈었습니다. 그 태풍이 우리가 올라왔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돼 있을까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이 촬영을 못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 그 어떤 도시도 1,300mm 비를 내렸을 때 건질 수 있는 도시가 없고 그리고 우리 도시에 가보면 고층 빌딩이 굉장히 많이 있죠. 거기는 태풍이 오지 않아도 빌딩과 빌딩 사이에는 빌딩풍이라는 강한 바람이 불죠. 그래서 강한 저기압신이라고 할 때는 그 바람 때문에 유리창이 깨지고 이런 사건이 이미 지금도 발생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에 시속 250km짜리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될까? 유리창 다 깨지는 거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 안에 버틸지도 못할 겁니다. 이상하지 않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도시들은 다 그렇게 만들어 놓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비가 안 돼 있는가 이걸 생각하면 너무나 끔찍한 것이고요.